주가는 정말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. 거의 뭐 2018년보다도 회사 이미지 때문에 좀 손해를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엔터테인먼트, 흥행 요소에 크게 의존하는 장르이다 보니까 그 게임이 한번 잘 되면 엄청난 그 수익과 개발비 대비 엄청난 그런 이익을 얻습니다. 그 얘기는 반대로 이제 게임이 실패할 경우에는 막대한 손해와 이제 그 회사의 그 존망이 크게 흔들리는 뭐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성격의 주식입니다. 뭐 게임 회사가 이제 그 다양한 장르가 있고 또 유통이라든지 또 메타버스라든지 어떤 미래의 차세대 기술과도 연동이 많이 되는데요.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이 여기에 연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 알아보긴 그렇고 그냥 게임 관련된 그런 어떤 주식들의 어떤 현재 상황 같은 것을 러프하게 한번 훑으면서 게임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번 감을 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제 개별 게임주 주식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가장 뭐 국내에서 유명한 건 역시 블리자드라는 회사일 텐데 콜 오브 듀티로 유명한 액티비전, 그러니까 이제 블리자드가 이제 합쳐져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됐는데요. 뭐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죠. 주가를 보시면 쭉 내려가다가 2019년 이후로 하다가 게임이 많이 뭐 올라왔습니다. 뭐 그 사이에 뭐 많은 게임들을 출시했지만 그동안은 좀 주가가 좋지 못했어요. 왜냐면은 블리자드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았고 뭐 콜 오브 듀티나 이런 시리즈는 계속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약간 부침이 있었고요. 하지만 이제 최근에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뭐 미국 정부의 승인만 떨어지면 이제 메타버스를 겨냥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수를 해서 회사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좋아진 상태입니다. 그다음에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뭐 이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뭐 보시면 록스타라는 게임 GTA로 유명하죠. GTA 뭐로 유명한 록스타 게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 뭐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최신작이 이제 좀 뜸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지만 뭐 포텐셜이 있는 그런 회사고 워낙 기술력이 좋고 그런 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. 그래서 뭐 유명한 주식이죠. 이것도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도. 그다음에 가장 뭐 인지도로 봤을 때는 유명한 일렉트로와츠, EA 스포츠, 뭐 피파 시리즈로 유명한 그런 회사가 있고 이쪽도 이제 주가는 뭐 EA 쪽은 크게 뭐 재미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그러니까 평타 이상을 치는 평타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그런 좋은 타이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EA는 뭐 스포츠 쪽으로는 뭐 거의 이제 독보적인 그런 회사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크게 뭐 하방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. 네.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게임주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쪽으로 뭐 EA 주식은 뭐 나쁘지 않죠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게임의 이제 플레이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콘솔, 그 다음에 엑스박스, 그 다음에 PC에서는 밸브의 그 스팀이 있습니다. 유명한. 근데 하지만 이제 게임 스팀은 밸브는 주식이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EA 스포츠가 밸브랑 해서 스팀에서 게임을 유통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스팀 게임을 해보고 재밌다면 아 여기서 투자하고 싶다 이러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EA에 투자하는 게 이제 밸브에 투자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도 한번
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. 얼마 전에 이제 그 스팀에서 또 크게 동접으로 엄청난 히트를 쳤던 한국 게임으로서 로스트 아크의 스마일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는데요. 좀 장외 주식으로도 아주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,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상장을 한다면 아주 크게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금 뭐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라서 아직 그렇게 상장에 큰 관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이름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아는 사람은 알죠. 이게 판빌이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 게임으로서 유명하고, 워낙 주가 자체가 2019년 이후로 쭉 오르다가 뭐 요즘에 좀 움직이고 있는데, 조금 최근에 그 저기 좀 뭐 그런 신작 얘기가 좀 뜸하고 그래서 좀 떨어졌는데 탄탄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. 소셜 게임 위주의 그런 개발 구조를 갖고 있고, 로블록스라는 게임은 요즘에 어린이들이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,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가장 근접한 회사로 보이고 있고요. 그래서 작년에 좀 올랐는데 작년 말에 이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. 성장주 관련돼서는 지금 인플레라든지 각종 뭐 전쟁 뭐 이슈가 있어서 환율도 금리도 많이 오르고 막 이래서, 그래서 좀 이렇게 미래를 보는 그런 회사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. 로블록스 게임 자체는 굉장히 흥행하고 있고요. 그 마인크래프트보다 요즘에 사실 로블록스가 더 대세해서 유저 크리에이티브, 그 게임 안에 게임을 만들어서 유저들이 뭐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, 그야말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다음에 텐센트는 이제 중국 회사인데, 뭐 지금 게임 자체 게임으로 유명하다기보다는 퍼블리셔를 이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, 뭐 중국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왕자 양유였나요? 뭐 그래서 LOL을 갖고 있고, 뭐 그 외에 많은 퍼블리싱을 하고, 심지어 제가 좀 공부하고 있는 언리얼 엔진도 텐센트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픽도 텐센트 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아무튼 엄청나게 큰 회사고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회사였는데, 이거는 이제 그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게임 쪽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제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심해지고 있어서 주가는 정말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. 거의 뭐 2018년보다도 전 수준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, 회사 자체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중국 주식은 지금 전체적으로 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. 근데 네디즈 같은 경우는 이제 텐센트가 이제 중국 일이고, 여기도 자체 개발도 하고 뭐 퍼블리싱도 같이 하는데, 뭔가 인터넷 기술 회사인데 게임으로도 유명합니다. 근데 주로 그 모바일 게임이나 뭐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, 이제 텐센트가 1위고 이제 중국 2위 정도 회사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. 뭐 그렇게 일단은 돼 있고, 마찬가지로 요즘에 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그렇게 막 오르고 있진 못하는데, 이번에는 국내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는 이제 NC소프트, 그러니까 리니지로 유명한 NC소프트고요. 주가는 2018년, 19년부터 쭉 굉장히 많이 올랐고 1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조금 내려오고, 뭐 모바일로서도 성공을 해서 그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서도 굉장히 좋은 그 수익을 얻고 있고, 뭐 이제 향후 이제 차기작을 이제 또 만들고 있고, 이제 요즘엔 또 콘솔 관련돼서 뭐 TL이라는 뭐 신규 프로젝트도 이제 곧 출시되고,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플랫폼과 더 이상 이제 리니지 안에서 갇혀 있지 않고, 사실 리니지라는 게임으로서 게임 자체도 뭐 괜찮은데
약간 그 이미지라는 게 좀 뭐랄까 페이 투 윈이라고 요즘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돈을 많이 지불하면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한 성격의 게임이라 쉽게 얘기해서 뭔가 게임이라기보다는 뭐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이 쓴 사람이 이기는 약간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임이 많이 출시되다 보니까 회사 이미지, 그러니까 게임 자체나 회사의 그런 어떤 탄탄함에 비해 회사 이미지 때문에 좀 손해를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마 리스크고 이제 그런 걸 향후 이제 잘 좋은 작품으로 이제 극복을 하는 게 이제 목표인 그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제 넥슨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안 좋은 소식으로 이제 창업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부침이 있는 상태고 지금은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최대 대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회사가 이제 그 방향성을 이렇게 찾고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이제 일본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.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뭐 퍼블리싱도 많이 하고 뭐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뭐 그런 서든 어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국 뭐 일본 좀 더 NC보다는 더 해외에서 좀 많은 수입을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회사 자체도 탄탄하고 이렇긴 한데 조금 요즘에 그런 안 좋은 이슈로 조금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태고 또 하나 이제 국내에서 이제 펄 어비스라는 이제 뭐 이제 그 검은 사막으로 유명한 회사죠. 그 뛰어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게임도 지금은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까지 출시를 해서 그 좋은 그 포텐셜과 막 그런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상황은. 근데 하지만 뭐 이제 그 붉은 사막이라든지 좀 향후 뭐 도깨비라든지 뭐 향후 기대되는 그런 어떤 게임들이 이제 라인업이 출시될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을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좀 뭐랄까 이제 게임을 잘 만드는 것과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돈을 잘 버는 거는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. 그런 부분이 이제 NC소프트나 넥슨과 좀 다른 건데 게임 자체가 뭐 화려하고 뭐 뛰어난 그래픽, 뭐 뛰어난 기술력 이런 건 있는 서 보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면 게임이 재밌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제가 뭐 이런 게임 좀 취향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게임 재미의 본질로 그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증명해야겠죠. 이제 여기서 날아오르려면 도깨비라는 게임도 그렇고 약간 실험적이고 화려하고 이런 게임이 돈이까지 된다. 이런 게 증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. 또 보면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이제 크래프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타이틀작이 이제 배틀그라운드 빼고는 이제 크게 없다 보니까 좀 주가가 지금 하향으로 가고 있는데요. 또 신작에 대한 좀 뭐 준비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지금 뭐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대변하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요. 뭐 포텐셜이 당연히 있는 회사니까 잘 될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을 출시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사실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솔직히 주식이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여러 가지로 변수가 너무 많은 주식이라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정말 화끈한 주식이죠. 그 NFT 관련돼서 크게 한번 상승했고 뭐 오딘
유명한 라이온 하트 그런 주식도 얼마 전에 처분하고 뭐 아무튼 굉장히 이슈가 많은 회사인데요. 이제 크게 한번 올랐다가 작년에 지금 많이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게임 자체 개발 주식은 아닌데 이제 게임 관련돼서 작년에 이제 크게 이슈가 됐었죠. 게임스탑 사태라고 해서 공매도 세력, 그러니까 게임스탑에다 숏을 때려서 이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이제 그 인터넷에서 레딧이라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얘기해서 혼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담합을 해서 어, 게임 그 주식을 막 사니까 그 쇼티지가 나서 이제 막 주가가 뭐 하늘까지 올라오고 뭐 거기서 로빈후드라는 또 미국의 유명한 뭐 그런 인터넷 주식 그런 업체가 그걸 막 주간에 막 사는 걸 막아버리기도 하고 상당히 좀 불법적인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중이 분노를 했죠. 그래서 게임스탑 주식이 계속 이제 싸우고 막 그런 상태여서 정말 그 이 세상 주가가 아닌 막 주식 차트가 아닌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게 땅을 기다가 뭐 이렇게 너를 뛰는 막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게임스탑은 항상 지금도 좀 핫한 상태고요. 많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네,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게임 주식은 아닌데 사실은 게임과 굉장히 연관된 주식입니다. 엑스박스라는 그런 콘솔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. 또 PC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PC 그 OS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게임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그 엑스박스 골드 회원인가요?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엑스박스 패스 같은 걸 사용해서 콘솔에서 게임을 사면 이제 PC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그 클라우드 게임 쉽게 얘기해서 스트리밍 게임 게임을 화면에서 실제 이제 게임기 콘솔을 사지 않고 내 PC 컴퓨터 사양이 낮아도 서버에서 게임 화면을 쏴주는 거죠. 그럼 나는 이제 게임과 통신하면서 그러니까 내 컴퓨터나 내 뭐 콘솔 같은 게 없어도 뭐 텔레비전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왜냐면 그 화면 캡처만 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핑이라고 하는 그 반응 속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이스 X니 해서 뭐 이제 인터넷이 훨씬 지금보다 빨라지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브리자드도 사고 뭐 이제 뭐 그 메타버스를 노리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주식이라고 봐도 관련 그 무관합니다 사실.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한 회사에서 게임 매출이 차지하는 그 부분은 아직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그 이 회사에서 주목을 못 받는 것일 뿐이지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어떤 게임에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뭐 지금 블리자드도 샀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샀고 얼마 전에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초히트작 게임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게임주라고 봐도 관련 무관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엑스박스도 더 앞으로 이제 발전을 하겠죠. 스트리밍 게임과 함께. 네, 소니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하나 이제 콘솔 게임 이제 그야말로 좀 더 정통 콘솔 게임인데 어떻게 보시면 이제 소니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제 드러나는데 게임에 많은 퍼블리셔를 갖고 있습니다. 최대 장점은 그래서 콘솔 게임에 그 정말 좋은 라인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 독점작도 많습니다. 그런 거 상당히 잘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콘솔 게임을 사놓으면 당연히 그 1순위는 그 플레이스테이션이고요. 잘 만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 미국 회사보다는 그
다음 진도를 빨리빨리 가는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게 아직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. 하긴 하는데 여기도 이제 뭐 클라우드도 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좀 이따 뭐지 구글에서 좀 밀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앞으로 이제 머니 게임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소니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. 옛날에 세가 꼴이 나지 않으려면 세가 세턴이라는 그런 꼴 나지 않으려면 아마 그 좀 더 발전을 스스로 해야겠죠. 게임 얘기를 하면서 닌텐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닌텐도는 솔직히 게임은 되게 사랑받지만 이제 주가도 뭐 좋은 편이긴 하는데 그 주식으로서 닌텐도를 바라보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주가는 굉장히 좋고 게임 자체는 뭐 워낙 그 히트작을 이번에 스위치라는 히트작과 뭐 젤다 시리즈 등 뭐 너무 좋은 시리즈들이 많죠. 포켓몬 뭐 슈퍼마리오 시리즈 등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게임 자체도 좋고 뭐 탄탄하고 뭐 그렇긴 한데 주식 자체를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. 근데 주가는 저도 보니까 주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. 예, 그런 상태고 아마 이제 일본 시장에 이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구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적인 게임 주식인데요. 알파벳 그 회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클라우드 게임, 그러니까 스트리밍 게임 실제 그 출시를 이제 막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게임을 싸주기 때문에 뭐 핸드폰이니 뭐 타블렛이니 뭐 PC, 그러니까 저사양 PC라든가 뭐 텔레비전에서도 그러니까 뭐 패드 하나만 있으면 바로 게임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아직은 좀 기술적인 그런 장벽이 좀 있습니다. 그런 핑 같이 이렇게 좀 동작 반응 속도가 상당히 극복됐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. 우리나라 같이 정말 그런 인터넷이 잘 된 데는 괜찮은데 미국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열악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향후 인터넷 속도에 따라 점점 뭐 게임이 될 거라고 하는데 또 실제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은 그리고 또 그 한 명이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그 서버 비용이 이런 비용이 꽤 높다고 해요. 그래서 일단 가격도 좀 다운돼야 되고 뭐 당연히 한다면은 뭐 넷플릭스처럼 뭐 이나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같은 그런 어떤 구독료를 내면서 게임을 할 것 같은데 그러기엔 좀 게임 값이 아직은 좀 비싸다고 해요. 그래서 그 가격 다운과 인터넷 속도가 해결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게임 회사가 되겠죠. 아마존도 뭐 잠재적인 게임 회사입니다. 어떻게 보면. 왜냐면 얼마 전에 뉴월드라는 아마존 게임이 출시했는데 꽤 흥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존 게임도 이제 조만간 이제는 서로 경계가 무너져서 아마존도 유명한 게 이제 AWS라고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를 세계 1위잖아요. 그래서 세계 1위가 이제 아마존이고 2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인데 3위가 이제 구글이죠. 이제 그 세 개 회사가 결국에 이제 머니 게임을 합니다. 이제 그래서 거기에 서드 파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붙어서 게임 회사들은 이 대리전을 치르는 거죠. 사실은 아마존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싸우는데 그 뒤에서 이제 서드 파티끼리 이제 싸우고 소니나 이제 닌텐도는 어떻게 이제 그거를 헤쳐나가는 것인가. 그리고 또 이제 애플도 있지만 애플은 게임 그 회사 성격상 자체 참전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생태계만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애플은 좀 더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강하니까 그렇게 지형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도 알아봤으니까 게임 제작을 하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두 개가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. 일단 유니티 소프트웨어가
유니티 엔진을 만드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와 또 언리얼 게임을 만드는 에픽이 있는데, 지금 유니티 소프트웨어 주식은 좀 현재 좀 많이 좀 내려온 상태고요. 처음에 메타버스 이런 걸로 작년에 좀 많이 주가가 올랐다가 좀 떨어진 상태고, 에픽은 아직 상장을 안 했고 내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장이 되면 언리얼 엔진의 에픽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게임에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알아봤는데,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소개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좀 표면적인 내용만 하고 끝났는데,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자는 것이고, 하나하나 투자를 정말 생각하신다면 그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것을 권합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 그 메인스트림의 회사들과 뭐 내용들이 있다 정도를 갖고 투자를 고민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